여기 괜찮다. 생각보다 크네. 누구 목소리더라 싶어서 눈을 돌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당황한 영기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들 목욕탕을 다녀보셨다면 알겠지만 새신사 복장은 속옷과 다를 바 없고 탕 안쪽에서 일할 땐 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 예비 며느리와는 사적으로 친해진 후에나 마주하자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오늘 세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았죠. 그럼 뒤쪽부터 시작할게요. 어머, 아주머니 손맛 좋으시네요. 요즘에 여기 평 안 좋던데 거짓말이었나 봐요. 제가 좀 쉬다 왔거든요. 쉬는 동안 일하신 분이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셨나 봐요. 몸에 비누칠을 하고 손에 장갑을 끼워 등을 밀고 난 후 영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몸 뒤집을게요. 예비 며느리가 자세를 바꾸고 등을 바닥에 대는 순간 예비 며느리가 말했던 문신의 정체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새겨진 문신. 시선을 의도치 않게 따라간 그곳에는 사람 얼굴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신으로 사람 얼굴을 넣기도 하는군요. 누구 사진 넣은 거예요? 아, 이거요? 남자친구요. 잘생겼죠? 아이고,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가 보네. 그럼 지금은 남이 된 거예요? 많이 좋아했나 봐요. 몸에 새길 정도면. 근데 왜 헤어졌대요? 아니에요. 아직도 좋아해요. 지금도 남자친구 맞아요. 그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문신 속 얼굴은 명백히 영기 씨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비 며느리였는데 우연히 대중목욕탕에서 만난 며느리의 정체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영기 씨가 하루라도 더 늦게 출근했더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라 생각하니 목욕탕 안에 후끈후끈한 수증기 속에서도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초반의 선영기 씨는 젊었을 적부터 일을 빨리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문턱을 채 넘어가기도 전에 전단지를 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어린 시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지나서야 지금의 일을 시작했는데 혼자 자조적으로 손에 물 마를 날 없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동네 목욕탕에서 새신사로 일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두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불린 사람 몸을 매만지는 일은 보기엔 부드럽지만 실은 육체 노동 중에서도 고된 편에 속합니다. 팔과 손목에 힘이 빠지면 손님에게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없고 얇은 장갑을 낀 채로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는 건 손톱 끝이 갈라지고 살이 벗겨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영기 씨는 금세 손에 익혔습니다. 손에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사람 몸의 결, 피로에 쌓인 긴장의 고리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새신사 일이 단순한 때밀이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사람답게 닦아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목욕탕 단골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번 영기 씨의 손맛을 본 후 일부러 먼 동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등과 어깨를 맡기고 누운 손님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물이 있고 손이 익어갈수록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손맛이 참 좋네요. 좀 아픈데도 시원하게 아파요. 많이 굳으셨네요. 여기 어깨 쪽이 좀 뭉쳤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손이 안 닿죠. 어휴, 이거 묵은 것 봐. 어쩜 손에 기가 있나 봐요. 하고 나면 한결 낫다니까. 영기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
누군가의 몸에 남은 피로를 걷어낸다는 게 어쩐지 책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단골도 많아졌고 목욕탕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등대를 밀고 나면 손님들과 함께 주전자에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자식 자랑도 하고 누군가는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목욕탕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동네에서 입김 센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떨고 친목하는 곳이요. 그 목욕탕이 요즘 말로 영기 씨의 홈그라운드이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무렵부터 목욕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영기 씨는 손끝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 끝나고 앉아 마시는 보리차도 자잘한 수다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넘겼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손이 서툰 듯 보였지만 말은 잘 붙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능한 편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다가가고 웃음을 잘 뿌렸습니다. 누가 봐도 살가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영기 씨가 물통을 들고 지나가면 괜히 수건 정리를 핑계 삼아 따라붙으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선배 손 진짜 세다면서요? 손님들이 좀 아프다면서 저한테는 살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몸 많이 굳은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 아파야 풀려. 그쵸? 요즘 손님들 좀 예민하시긴 해요. 세게 하면 막 놀라시던데.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그 안에 깃든 기류는 묘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말이 손님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우나에서 나온 손님이 수건을 들고 사장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기 씨에게 세신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손님이라 낯이 익었죠. 그때 대화하기론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던가. 그런 시답잖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사장이 영기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기 씨, 손님 한 분이 지난번에 영기 씨한테 세신 받고 멍이 들었다고 하네. 혹시 기억나? 멍이요? 사장님도 알잖아요. 멍이 유독 잘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 어떤 분이신데요? 지난달에 이사 왔다던 시연이네 엄마.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분, 내가 더 세게 하면 멍든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자기가 세게 좀 해달라고 엄청 보채서 좀 해준 게 다예요. 끝나고는 시원하다고까지 했으면서 별꼴이야, 진짜. 알지? 나도 영기 씨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당황스럽다. 아무래도 요즘 손님들 반응이 예전 같진 않아서. 사장님, 저 하루 이틀 일한 사람도 아니고 손님들 반응 하나 제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이러시면 저도 섭섭하죠. 근데 말이 많아지면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잠깐만 쉬고 오면 어때? 그동안 내가 분위기 정리 좀 할게. 영기 씨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손 좀 쉬어봐. 사장님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분간 빠져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쌓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속을 긁어도 말이 턱끝까지 올라와도 꾹 눌렀습니다. 정리되면 연락할게. 영기 씨, 그거 못 참고 딴 데 가면 나 진짜 서운해. 그렇게 반강제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맞이한 휴식은 생각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살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능하면 평생 쉬고 싶다 생각도 하면서요. 오랜만에 허리도 쫙 펴고 굽은 손도 쉴 수 있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쉬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했으니 몸이 쉬는 걸 오히려 불편하게 느꼈나 봅니다.
그러다 이제는 집안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집안 살림을 다 드러내서 쓸고 닦고 광을 내기 시작했죠. 냉장고 안을 다 꺼내 닫고 서랍장 속 쓸모없는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면 허전함도 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채워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생각이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타겟이 된 것이죠.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아들 결혼 생각은 있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재롱 본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들은 연애 이야기도 안 하고 결혼 생각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냐? 밖에서만 먹지 말고 좀 해서 먹어. 응, 먹었어. 엄마는? 그래, 근데 요즘엔 만나는 사람은 없냐? 소개팅 같은 건 좀 해봤어? 아휴, 엄마는 그런 소리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래? 가만히 냅두니까 정말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 영기 씨도 점점 괜히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끝엔 어딘지 모르게 묘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결혼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 그래? 왜 지금껏 얘기를 안 했어? 원래 좀 더 있다가 소개하려 했지. 근데 엄마가 하도 난리치니까 이번 주에 데리고 갈게. 문장은 짧았지만 말투엔 무심한 건방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뻗대는 꼴이 괘씸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엄마로서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약속한 날에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영기 씨가 예상했던 단아하고 조용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들의 이상형을 아는 건 아니자만 적어도 아들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선명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듯하게 말려 있었지만 길고 뾰족한 손톱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속눈썹은 거의 인형 수준으로 짙었고 옷차림은 밝은색 여름용 니트와 짧은 치마였습니다. 어휴, 날도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겠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기엔 거리낌이 없었고 말투는 지나칠 만큼 밝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맞았지만 마음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만 처음 인사치곤 사람의 차림새치곤 너무 강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동네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연히도 가까운 동네에 산다는 말에 공통사도 생겼습니다. 저 남문시장 근처 살아요. 어머님 댁이랑 얼마 안 되죠? 거기면 가깝네. 예전엔 장 보러 자주 갔는데 요즘은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 거기 아직도 왕만두 파는 데 있는데 아세요? 거기 진짜 맛있는데.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대화는 얕게 흘렀습니다. 영기 씨는 애써 맞장구를 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선을 긋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 느꼈던 그 부담스러움과 영기 씨의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목욕탕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지? 저 사실 목욕탕 진짜 좋아해요. 세신도 자주 받고요. 그 말에 영기 씨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래? 세신 좋아한다고. 나도 그 일 했었어.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반갑네, 진짜. 어머, 진짜요? 어쩐지 아까 악수해 주시는데 악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전문가시구나.
목욕탕 이야기가 나오자 대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철옹성처럼 닫혀있던 마음이 고작 셋인 이야기에 이렇게 활짝 열렸다는 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우스웠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해지면 시간 맞춰서 같이 세신 받으러 가자. 나 일할 때 그렇게 시어머니 데리고 같이 오는 며느리들 보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지. 아, 엄마 무슨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애 부담스럽게. 그 말에 영기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너무 나간 말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런데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타투가 좀 있어요. 아, 타투는 문신 같은 건데 제가 한 개 사이즈가 좀 커서 어떤 목욕탕에서는 위협된다고 아예 입장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우는 중이에요. 다 지우면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영기 씨도 목욕탕에서 일했으니 문 씨는 예전부터 꺼리는 목욕탕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기 씨가 일하던 곳에서도 심하게 있는 사람은 정중히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지. 뭐 자랑할 일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흉잡을 일도 아니야. 지우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약속이에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영기 씨 입가에는 웃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편했던 건 싹 잊고 예비 며느리의 싹싹한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실은 자신이 제일 먼저 그런 식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반성했죠. 그렇게 예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 지나고 보니 새삼스레 문신이 얼마나 크길래 입욕 거절을 당할까 하는 순수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영기 씨가 일하던 목욕탕에도 문신 때문에 입욕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진한 색으로 옴팔이나 등을 덮는 경우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은 조그맣게 예쁜 그림을 새기거나 글귀를 쓰는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았는데 그런 걸로 입욕을 거부당할 일은 없었습니다. 한번 궁금증이 생기자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근데 내 여자친구 말이다. 문신 뭘 많이 한 거야? 요즘 애들은 그냥 귀엽고 예쁜 거 많이 넣던데 그냥 손목에 꽃 하나나 글씨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지 않나? 어떻게 생긴 거길래 그래? 어차피 지우고 있다잖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신경 안 쓰는데 왜 엄마가 더 걱정을 해?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얼버무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굳이 숨길 것까진 없을 텐데 싶기도 했고 아들이 애써 말머리를 돌리려는 듯한 태도는 마음에 가벼운 파문을 남겼습니다. 괜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타투 제거 비용, 타투 제거 흉터, 문신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검색어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정보는 금방 나왔고 내용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시술 한 번에 수십만 원, 최소 10번 이상. 색이 진하거나 넓은 면적이면 흉터가 남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 아래로 문신 자국이 남으면 어쩌나. 손님이나 친척들 눈에 띄면 아들이랑 영기 씨는 신경 안 쓴다 해도 괜히 며느리가 주눅들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 돈으로 지우고 있는 건지, 왜 처음부터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괜히 말 꺼내면 또 상처 줄까 싶어 입은 다물었지만
속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어느 정도 보태주고 있다면 아들 월급의 시술비까지 감당하긴 어려울 텐데 하고 말이죠. 영기 씨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돈을 조금 보태서 결혼식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채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도 쉬고 있는 처지였으니 상황이 참 답답했죠. 사장님한테 언제 연락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른 일 찾으러 갈까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익숙한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영기 씨, 시간 좀 괜찮으세요? 혹시 다음 주부터 다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새로 들어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결국 말썽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녔더라. 손님들도 다 영기 씨 다시 찾으셔. 내가 잘 정리한다고 했지? 다음 주부터 와주시면 고맙겠어요. 하여간 그 사람 내 눈에 띄면 큰일 날 거야. 정말?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갈게요. 목욕탕 복귀 첫날 아침, 영기 씨는 누구보다도 일찍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긴장한 마음이 손끝에 고스란히 느껴졌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떨림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동료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온 단골 손님들까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영기 씨, 진짜 돌아오셨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우리가 그 불효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익숙한 얼굴들 사이로 건네지는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말들이 갑작스레 쏟아졌습니다. 쉬는 내내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죠.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긴 휴식 끝에 다시 시작한 새신일이었지만 손에 잡힌 감각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고 와서 그런가 컨디션도 좋고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기 씨 손끝을 탄 손님들은 한결같이 만족한 얼굴로 탕을 나가는 걸 보니 기분 탓은 아니구나 했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틈을 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에 걸린 발에서 짤랑하는 소리가 났고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여기 괜찮다. 생각보다 크네. 누구 목소리더라 싶어서 눈을 돌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목욕탕을 자주 다닌다는 게 사실이었는지 예비 며느리가 들고 온 목욕 가방은 알차게도 들어있는 큰 가방이었습니다. 잘 가던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더니 새로 다닐 목욕탕을 물색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황한 영기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들 목욕탕을 다녀보셨다면 알겠지만 새신사 복장은 속옷과 다를 바 없고 탕 안쪽에서 일할 땐 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라 예비 며느리와는 사적으로 친해진 후에나 마주하자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느라 뒤늦게 생각난 것인데 예비 며느리는 분명 문신 때문에 목욕탕 잘 못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욕탕 아줌매들도 다 보수적인 편이라 문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입욕을 거절당하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 혹시 뒤늦게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쳐다봤는데 얼핏 보기엔 몸에 드러난 문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일단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마스크를 급히 꺼내 얼굴을 가린 영기 씨는 목욕탕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의 방향이 새신 공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가 수건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목욕탕에서 세신을 꼭 받는다더니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괜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예비 며느리는 마스크와 조명, 그리고 습기 때문인지 영기 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굳이 세신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볼 일도 없겠지만요. 그럼 뒤쪽부터 시작할게요. 어머, 아주머니 손맛 좋으시네요. 요즘에 여기 평 안 좋던데 거짓말이었나 봐요. 제가 좀 쉬다 왔거든요. 쉬는 동안 일하신 분이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셨나 봐요. 몸에 비누칠을 하고 손에 장갑을 끼워 등을 밀고 난 후 영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몸 뒤집을게요. 예비 며느리가 자세를 바꾸고 등을 바닥에 대는 순간 예비 며느리가 말했던 문신의 정체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새겨진 문신. 시선을 의도치 않게 따라간 그곳에는 사람 얼굴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짙은 색으로 새겨진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크고 선명한 그 문신은 시선을 거두기도 민망할 만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세신하는 손이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크기로만 따지면 거절할 수도 있었던 문신이었지만 그날은 카운터에서도 아무 말 없이 통과되었고 동료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기 씨가 없는 동안 목욕탕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문신으로 사람 얼굴을 넣기도 하는군요. 누구 사진 넣은 거예요? 아, 이거요? 남자친구요. 잘생겼죠. 대답은 밝았지만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신 속 얼굴은 명백히 영기 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남자친구라고 했지만 전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전 남자친구인가? 전 남자친구면 그래. 지운 다음에야 영기 씨한테 보여줄 수 있었겠구나 싶었지만 사실 전 남자친구라고 해도 문신으로 새길 정도의 관계인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 자체로도 예비 시모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가 보네. 그럼 지금은 남이 된 거예요? 많이 좋아했나 봐요. 몸에 새길 정도면. 근데 왜 헤어졌대요? 아니에요. 아직도 좋아해요. 지금도 남자친구 맞아요. 그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얼굴은 명백히 영기 씨의 아들이 아닌데 아직도 좋아한다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평온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직 연애만 하는 거예요? 나이는 딱 결혼할 때인 것 같은데 이 친구랑 결혼은 안 해요?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결혼했거든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허공에서 움직이던 수건이 조용히 멈춰 선 순간 탕 안의 물소리와 거품 소리만이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유부남이에요? 네, 잠깐 싸웠는데 그때 지 혼자 환승해서 결혼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저도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못 나요. 그래서 지금은 복수하는 중이에요. 걔 와이프한테 다 알려주고 이 타투도 보여주고 걔네 이혼하는 날 이 타투도 지울 거예요. 물기가 남은 손이 떨리는 걸 느낀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가락 끝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먼저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 문신 속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남자가 절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이런 상황인 거 알고도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영기 씨는 몰아치는 말도 안 되는 진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몸에 타투까지 새겼는데 환승했다는 그 전 남자친구한테 복수한다는 걸 이해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영기 씨 아들은 그 사이에 왜 껴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알고서도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도저히 영기 씨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때타올을 쥔 손이 하염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던 영기 씨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들끓는 감정 위에 올라탄 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자신에게는 숨겼다는 사실까지도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손끝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기 씨는 말없이 다시 수건을 들어 올렸고 예비 며느리의 문신을 중심으로 세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밀착된 손놀림은 기계처럼 무표정했고 수건을 누르는 힘에는 점점 압이 실렸습니다. 살갗 위를 누르는 결은 예사롭지 않았고 예비 며느리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우, 좀 세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영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수건을 반복해서 밀었습니다. 강하게, 다시 더 강하게. 수건 아래로 피부가 붉어지고 비눗물이 더 거칠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줌마, 아프다니까요. 어휴, 이게 뭐야? 살 다 빨개졌잖아요. 이거 어쩌실 거예요? 그제야 손을 멈춘 영기 씨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습기 낀 조명이 그제야 얼굴을 제대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눈매와 주름진 얼굴이 드러나자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남의 남편 얼굴을 몸에 떡하니 박아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너 지금 그게 사람 할 짓이라고 생각하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려 했고 수건을 허겁지겁 당겨 몸을 가리려 했지만 수건은 미끄러졌습니다. 허벅지 문신이 다시 그대로 드러났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 하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전 남친한테 복수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끌어들여? 걔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요. 예비 며느리가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서곤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별사람 다 있네. 요즘 것들 진짜 무서워? 뭐라고 유부남 얼굴을 새겼다는 거야? 어디다가? 몸에 몸, 저기 허벅지 봐봐. 예비 며느리는 탕 안에서 수건을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벌거벗은 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몸짓 하나하나가 어색해졌고 얼굴은 금세 벌개졌습니다.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로 동작은 점점 작아졌고 들고 있던 수건 하나로 상반신을 가리느라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파혼이야. 지금 당장 내 눈에서 꺼져. 내가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 한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얇은 수건을 두르고 예비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며 쫓기듯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물병은 줍지도 못하고 가방도 허둥지둥 들고 나갔습니다. 탕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숨길 기색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영기 씨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결혼 언제 하냐고 그렇게 들들 볶아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사람 편드는 거야? 문신도 지운다 했고 엄마 앞에서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깊은 사람인데 엄마가 그날 더 큰 상처를 준 거라고요. 엄마가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 말에 영기 씨는 작게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힘을 뺀 웃음이었고
어떤 기대도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몸에다 딴 놈 얼굴 새겨놓고 우리 집 문턱 넘겠다는 애가 뭘 노력한다는 거냐? 근데 너는 그걸 괜찮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얼굴로 눈만 깜빡였고 입술이 간신히 떨렸습니다. 네가 바보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끝내준 거 아니냐? 이 한심한 거사.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할 바에야 그냥 혼자 늙어라? 그래, 너 그냥 혼자 살아라? 너 같은 멍청이는 결혼하면 다른 집 귀한 아가씨나 괴롭히겠다. 말끝이 닿자 아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그렇게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영기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다녀가던 빈도는 줄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틀어진 사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마주하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걸 이 나이가 되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삶은 아들의 몫이었고 자신은 자기의 몫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말로 잘라낸 관계였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오래 두고 곱씹게 만들지만 어떤 결정은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이 훨씬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영기 씨에게는 이번 일이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단순하고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자식이라고 늘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영기 씨는 외롭거나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감정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남은 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손끝에 힘을 실어가며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텅 빈 시간을 스스로 채워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조용하고 묵직한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 이후에는 담담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정도면 충분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